대구시가 대구 대공원 사업에 첫 삽을 뜨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달성공원의 동물들은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제 말 대구 공립상업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항일운동단체 태극단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제 말 유일한 학생 독립운동으로 기록돼 있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전국 동물원 중에서도 시설이 열악하기로는 손에 꼽히는데요. 대구시가 대구 대공원 사업에 첫 삽을 뜨면서 1970년대 시설에서 갇혀 지냈던 동물들은 이제 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끼리가 한자리에 서서 앞뒤로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별다른 목적 없이 하는 정형 행동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에 있는 1969년생 코끼리 코순이로 우리나라에 있는 코끼리 중에서는 최고령입니다. 좁은 사육장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무리 생활을 해야 하는 얼룩말은 혼자 생활을 하는 데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좁은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관리가 좀 미흡한 느낌이 좀 들고 몇 번 오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관리 안 돼서 애들이 조금 환경적으로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낙후도 되기도 했고 좀 옮긴다면 저도 뭐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오래된 애들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아무래도 건강도 그렇고 옮기는 게 저도 맞다고는 봐요. 더 좋은 데로 간다고 하면. 달성공원 동물원은 전국 공영 동물원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곳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동물원이 개장한 건 지난 1970년이니까 벌써 개장한 지 50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포유류와 조류 등 모두 340여 마리가 1970년에 지어진 시설 그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문화재인 달성토성 안에 있어서 보수 외에 개발은 어려웠습니다.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구 대공원 내 동물원은 달성공원 동물원의 10배 크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물 사육 환경도 동물 복지를 고려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 국제적인 인증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완공은 2027년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료 입장이잖아요. 무료 입장이고 그 달성공원이 예전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도 조금 다 좁죠. 그거 가보다시피. 그동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죠. 이제 뭐 시에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애들 먹는 거 잘 먹고 있는지 진료는 잘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꾸 확인해주고 해줘야죠. 시민들의 관심, 주민들의 관심.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갇혀 지냈던 동물들은 3년 뒤 이전과는 다른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태극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던 1942년 대구 공립상업학교 이상호 학생의 주도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인데요. 당시 흔하지 않은 학생 항일운동 단체인데도 항일운동사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대구에서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추념식이 열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1942년 상원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구공립상업학교 이상호 학생은 이웃 학교 또래 학생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태극단을 결성했습니다. 26명의 태극단 단원들과 함께 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 투쟁을 준비하던 이상호 단장은 한 단원의 밀고로 대구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상호 단장 집에 숨겨진 태극단과 관련된 문서가 발각되면서 1943년 5월 25일 김상길, 서상교 등 9명이 이틀 뒤에는 다른 단원들까지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구공립상업학교 태극단은 해체됐고 이상호 단장을 비롯해 태극단을 이끌었던 이준윤, 이원현, 윤삼용 애국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안에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순국했습니다. 이상호 단장이 그 태극단을 준비하는 과정, 또 강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걸 다 혼자 하셨고요. 또 그 전에 1년 전에 또 동생 이상용이의 친구들을 모아서 미리 그 독립운동을 할 준비를. 달서구 상인동에는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 공립상업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바꾼 대구 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태극단 26명의 고귀한 뜻을 추앙하고 순국한 애국지사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운 기념탑입니다. 매년 태극단이 결성된 5월 9일에 이 기념탑 앞에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추념식을 엽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철이 없을 때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죠.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끓어오르는 그 피를 앞으로 점점 홍보를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은 일제 말 식민 통치기의 유일한 학생 독립운동으로서 결사 동기가 뚜렷하고 행동 강령이 원대해 다른 학생 독립운동보다 체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 김상길, 서상교 애국지사가 1963년에 독립장 서운을 받았는데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장에 해당하는 서운으로 포상을 변경하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입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강행으로 시민사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새마을운동 발상지 경북 청도에선 박정희 새마을밥상 재현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1969년 8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남 지역 수해 현장 시찰을 위해 특별 열차로 이동하던 중 이 마을 주민들이 힘모아 수해 복구와 마을을 단장하는 모습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전통 음식 전문가의 고증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 밥상을 재현했습니다. 보리밥과 갱치기국, 쇠비름나물, 빡빡장과 고추, 두부조림 등 검소하게 차려진 이 밥상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밥심이었습니다. 1970년대 농촌 주민의 애완과 고된 삶이 녹아있는 밥상입니다. 주민들의 논밭에서 품앗이를 통한 공동체 정신이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새마을운동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고 풍요로운 지금의 밥상과 과거의 밥상을 비교를 통하여 오늘의 감사함을 배우고자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즐기던 소박한 밥상과 막걸리, 사이다는 물론 주민들이 들에서 일할 때 먹던 밥상과 도시락까지 재현해 오늘날의 밥상과 비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일화를 보니까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마신다, 쇠비름 나무를 보리밥에 해서 비벼 먹는다, 또 콩나물을 된장에 묻혀서 먹는다. 그리고 그때 두부를 많이 드셨고 추억의 도시락, 그리고 이제 추억의 술상 아니면 들상, 그리고 들밥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새마을 밥상은 화랑정신 발원지이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의 스토리를 담은 향토 음식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앞서 선보인 화랑 밥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입니다. 새마을 밥상은 추후 청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내 새마을 휴게소 식당에서 예약제 시범 판매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동행을 흔히 휴머니멀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머니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구 유일의 휴머니멀 헬스케어 특성화 고등학교, 대구 보건고등학교를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보건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동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대구 최초로 2007년 보건간호과를, 2017년에는 반려동물 케어과를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휴머니멀 헬스케어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보건간호과 수업이 진행 중인 임상간호실습실. 학생들은 3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법과 심폐소생술, 기타 응급처치법을 터득합니다. 치과 간호 임상 실무 수업은 실제 의료 현장에 준하는 환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치과용 탄성 고무 인상제를 이용해 치아를 본떠보고 치과 치료용 유니체어 앞에서 간호 조무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1학년들은 해부학 수업을 통해 뼈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배우는데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해 생생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고 오신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저희 대구 보건고등학교 보건간호 계열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반려동물 케어과는 패코노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휴머니멀 과정입니다. 수의 테크니션, 애견 미용사, 사육사, 훈련사와 같이 진로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보조 역할에서부터 애견 미용, 수제 간식 만들기까지 반려동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위그라는 애견 모형을 통해 실제 강아지 미용에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동물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반려동물 케어과에 입학했는데요. 체계적인 전공 과목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은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후배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대구 보건고등학교 반려동물 케어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설렘을 주는 학교,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라는 뜻의 학교 브랜드 하트온을 개발해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수업, 활발한 동아리 활동 및 버스킹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항상 설레게 만들고 있으며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살펴야 할 대구 보건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갖춘 보다 더 멋진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구 보건고등학교는 지자체와 의사단체, 반려동물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 보건고등학교는 여러 차례 학과 개편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학교의 방침은 학생들이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깨끗한 환경을 소망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경기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입주 작가들이 사라져가는 나비를 주제로 선보인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캔버스 위에 미소 짓고 있는 때묻지 않은 아이의 모습. 그 주변을 나비떼가 춤추며 날아다닙니다. 분홍 꽃잎을 우산 삼아 몸을 피하는 나비도 눈에 띕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람과 나비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분리된 공간. 이번에는 앞서 본 작품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이는 사라지고 뼈만 남은 기괴한 모습의 해골이 날아가는 나비를 놓치지 않고 싶은 듯 손짓하는 모습. 둥근 곡선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나비 대신 찔릴 듯 뾰족한 나비가 수놓아졌습니다. 환경 파괴로 나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작가들이 대조되는 시각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봤던 나비를 다음 해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알고자 하는 부분으로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입주 작가들이 선보인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 전시회. 수채화와 원예, 터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전시까지 모든 과정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들만의 공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말고 청소를 한다던가 빨래를 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간에 오면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요. 화성문화재단은 올해 환경보호를 주제로 정하고 전시회와 플리마켓 등을 진행하는 한편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강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는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전시 관람하시고 저희 작가분들한테 궁금한 사항들도 항상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많이들 관람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작가들이 동참한 뜻깊은 전시회. 오는 30일까지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매년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입니다.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듯 갯녹음 등으로 서식 환경이 나빠져가는 바다에도 숲을 조성해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기념일인데요. 네, 올해도 지난 10일 12회 바다 식목일 기념 행사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동해 바닷속 바위색이 허옇게 변했고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듬성듬성 보입니다. 석회조류가 번식해 안반을 뒤덮는 갯녹음, 이른바 바다 사막화 현상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동해안 전체 안반 면적 가운데 50% 가까이가 갯녹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다숲 조성 이후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바다 풀이 많이 나고 또 물 조류가 저 끝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할 때 여기 산란기가 돼 있었을 때는 여기 살만한 곳이랐어요. 그때는 고기가 풍부했는데 여기 산란 장소도 이제 고기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바다숲 5만 4천 헥타르를 조성합니다.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했습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바다숲 가치를 논의하는 국제포럼 형식으로 포항문화재단에서 열립니다. 아울러 포항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등 바다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도 이어집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과 함께 각계 인사들과 글로벌 블루카본 전문가와 또 해양생태 학자들이 모여서 국제포럼 그리고 특별 강연 그리고 세계 탄소 중립에 대한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를 하고 다만 바다식목일에 대한 인식은 그때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다 식목일이라고 하면 그 식목, 나무를 심는다는 게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이 바다 생태 환경의 순환, 생태 순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다에 가까이 가는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 지키기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감대를 많이 갖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보고를 지켜내자는 바다식목일.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에 있는 서구 비산동과 평리동, 이현동, 84만 9천여 제곱미터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염색산단에 있는 사업주는 1년 안에 악취 저감 시설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로 주민들은 염색산단뿐 아니라 분뇨 처리장 등 다른 시설 환경 인근도 추가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구 대공원은 총 사업 면적 162만 5천 제곱미터 중 83%는 공원 시설로, 17%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되는데 공원 시설은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원 시설에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동물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1970년에 조성된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비공원 시설에는 공동주택 3,000세대와 유치원, 도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부경찰서가 불법 카메라 전문 탐지업체 등과 함께 관내 대형 공원 3곳의 화장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시가 길 찾기 쉬운 동성로를 주제로 한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으로 오는 7월 2일부터 일주일간 접수받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부모와 자녀가 학교에서 전문 상담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3월 새 쌍둥이를 출산한 달서구 40대 부부 가정에 후원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유 제조 회사는 12개월분 분유를, 달서구 한의사회는 산모용 한약을, 위생용품 업체는 기저귀와 물티슈, 속사계와 젖병을 후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